자, 데이트 폭력 2입니다. 대책과 결론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에서 2018년부터 내놨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인데 이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이란 특징이 다소 보이면 아까 데이트 폭력 특징이 있었죠? 여서열과 있었습니다. 그 다음 데이트 폭력의 유형이 있었죠? 그 유형 징후가 보이면 사법처리에 대비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폭행이나 상해 진단서를 즉시 발급받아 둬야 됩니다. 나중에 받는 거하고 바로 받는 건 다릅니다. 폭행 상해에 일어난 직후에 받아둬야 이게 폭행 상해로 인해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상해나 폭행이구나 인정을 받기 쉽습니다. 피해 상황을 사진을 촬영해 둬야 됩니다.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두는 게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 카톡 이런 게 보내와 탭박스 문자 메시지 반드시 저장해야 됩니다. 카톡에는 여러분 일정의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죠, 사진은. 그래서 저장해 둬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겠고, 여가부에서는 피해 여성을 위한 또는 피해 남성을 위한 임시 숙소나 장기 보호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에서는 다양한 신변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시계 형태의 위치 추적 장치를 피해자에게 줍니다. 스마트워치라 불리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이쁘게 생겼죠? 피해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2 신고 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신변보호 대상자로 별도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는 CCTV를 설치해서 그 화면과 비상음을 상황실 또는 112 신고센터로 즉시 송출을 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다. 그 다음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조치로서 서면 경고장을 현장에서 발부합니다. 경고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 경고제도. 근데 의외로 이 서면 경고제도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서면 경고를 받은 남성들이 여자의 집에 갈 생각도 못하고 접근도 못하면서 내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효과가 크다. 스마트워치 112 등록제도, CCTV 경고제도. 그 다음에 데이트 폭력 3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3번 이상 폭력을 행사하거나 2번이라도 상황이 매우 심할 경우에는 검경이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음주 3진아웃제하고 똑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음주는 지금 2진아웃제로 바뀌었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자, 그 다음에 주거지 주변에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피해자의 경호도 해준다. 그 다음에 신원정보 변경을 도와주는데 피해자 이름, 전화번호, 자동차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같은 신원정보 변경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별로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런 거나 이런 걸 요청하면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사법기관의 성인지 감성 고치인데 형사사법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은 지금까지는 사적 영역이다. 연인 간의 관계인데 경찰이 왜 개입해? 법원이 왜 개입해?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 사적 영역을 넘어서 공적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적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생각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도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사법기관이 바라보는 시각, 그게 바로 성인지 감성인데 그런 인식을 깊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고치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심각성입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대한 인식을 고치기 위해서 범죄 신고 전화도 경찰은 112, 그 다음에 여가부에서는 1366이라는 여성 긴급 전화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신고하면 상담과 치료, 각종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거, 경찰이 112 신고 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했습니다. 물론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고 스토킹 코드도 신설했습니다. 2016년도 2월 달에. 그래서 경찰관이 출동할 때 데이트 폭력 사건임을 미리 인지하고 출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의 특성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20년 7월부터 8월 말까지는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경찰청에서 운영하면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심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피해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해자 처벌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데이트 폭력 처벌 특례법 또는 스토킹 처벌 특례법 가칭입니다. 이런 법들을 만들면 기존 법률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떤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스토킹에 관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법률에는 데이트 폭력의 정의, 스토킹의 정의, 유형, 특징, 그 다음에 처벌 규정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면 경고장을 발부하는데 그건 아까 설명했었죠. 경고제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관련 절차와 지원 기간 등의 내용을 기재한 피해자를 위한 권리 고지서를 현장에서도 교부를 해줍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데 가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그래서 데이트 폭력의 원인, 그 다음에 각종 유형이나 징후, 데이트 폭력의 특징 이런 걸 살펴봤고 데이트 폭력 2에서는 대책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다양한 신변보호제도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경찰 실무 면접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제대로 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실무 면접에서는 그냥 그대로 답을 외우지 말고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쭉 폭넓게 두셨다가 상황에 맞게 저기하게 여러분 필요한 내용들을 꺼내서 머릿속에서 꺼내서 답변을 하는 유연한 어떤 답변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개조식으로 머릿속에 좀 외워두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일까요? 범죄일까요? 제가 볼 때는 사랑을 빙자한 범죄죠. 처벌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매우 무서운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상상 그 이상이라는 거죠. 최근에 부부의 세계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친 시청률 26%인가를 찍었던 김희애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여러 명이 나오지만 남자 박인규와 여자 민현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박인규라는 남자 민현서라는 사람 불륜 관계인데 매우 사랑한 관계로 나옵니다. 그런데 박인규는 민현서를 인정사정 없이 폭행, 폭언, 협박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박인규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인 민현서는 이 폭행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꼭 그 사람을 괜찮은 남자로 만들 거예요. 사랑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가는데 마지막에는 이 박인규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민현서는 자유를 얻습니다. 박인규가 민현서를 사랑한 것은 또는 민현서가 박인규를 사랑한 것은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인규가 민현서에 행한 것은 데이트 폭력이다. 자, 데이트 폭력 근절돼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원인, 유형, 대책 잘 공부하셨다가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바라면서 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